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문학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학가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민족적 저항 시인 윤동주는 강인한 의지와 부드러운 서정을 지닌 시인으로 평가되며 1986년 한국에서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대가 되어가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인이네요. 북한에서는 일제 말기 독립의식을 고취한 애국적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북녘에서 오신 분들도 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한반도에서 우리가 모두 아는 분이 맞습니다. 윤동주는 시는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내용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인간과 우주 만물에 대한 깊은 사색,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진실된 자기 성찰의 의식이 담겨 있다고 평가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감성이 충만한 문학도였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 앞에 글이라는 무기로 가장 강력하게 싸운 무사와도 같습니다. 저는 그런 윤동주를 존경하고 참 사랑합니다. 윤동주 한 사람의 영향력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되찾아주는 힘이 되었고, 또한 윤동주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과 애국 선열들이 우리 후손이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번영하게 해준 대한민국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동주 시 낭독으로 RBS 시작할게요. 윤동주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매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14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 평북, 밤부터 함북,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15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함북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까지 평북, 아침까지 함북,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14일 예상 적설량은 평북, 함북 1cm 미만, 예상 강수량은 평북, 함북 1mm 안팎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북한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 이후 지방 당 조직이 중앙에 보고하는 문건에 대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최근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진행됐다고 보도하며 당대회 이후 새로운 투쟁 강령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중앙당이 지난달 말 각 도당의 문건 작성 기준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문건 검열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검열은 단순한 형식 점검을 넘어 문장 표현의 수치, 그리고 지침 반영 여부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현미경식 검열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방당 조직에서 중앙에 제출한 문건의 약 90%가 반려된 것으로 전해지며 현지 간부들 사이에서는 서류 한 장 잘못 올리면 끝날 수 있다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미비점이 있어도 인맥이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넘기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앙 지침과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예외 없이 반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당대회 이후 김정은 중심의 통치체제를 행정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달 중앙에 보고된 문건들이 대거 반려된 사례는 평양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하부기관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이 반려될 경우 해당 간부는 즉시 무능력자나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로 낙인 찍힐 수 있으며 직위 해제나 혁명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공포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문건 검열의 문턱이 절벽과 같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중 관계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서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을 잇는 국제열차 운행에 이어 항공편까지 재개되며 북중 간 인적 교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거주 중인 탈북민들에게 북송 체계 복원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북중 관계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언제든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처럼 공안에 체포될 경우 짧은 구금 이후 신속한 북송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금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응할 여지가 있었지만 북송 절차가 빨라질 경우 사실상 이를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지린성에 거주 중인 한 탈북민은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북한 여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자신은 갈 수 없는 현실에 큰 괴리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역시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지만 과거 체포 경험으로 인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남아있자니 북송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북중 관계 회복은 단순한 외교 변화가 아닌 생존과 직결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살아가고 있어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신변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IT 요원들의 위조 신분으로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가려내기 위한 이색적인 검증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한 가상 자산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면접에서 북한 요원으로 의심되는 지원자를 걸러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는 기술 질문에는 능숙하게 답했지만 김정은을 비판해보라는 요구에는 당황한 뒤 침묵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연결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김정은을 비판할 수 있는 북한 요원은 거의 없다며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검증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호주의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 Australia에서도 소개됐습니다. 제작진이 진행한 가상 면접에서 한 지원자는 해외 거주 경력을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지역 정보에도 답하지 못해 의심을 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장 취업이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북한 연계 IT 인력들이 수년간 수백 개 기업에 침투해 수십억 원대 수익을 올렸으며 이 자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언론은 북한 공작원들이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신분을 위장하고 유럽 기업의 재택 근무자로 취업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오늘 이 시간은 제14강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한성 감옥의 기적 편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승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한성 감옥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아주 큰 소리로 온 감옥이 다 듣도록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함께 수감된 죄수들을 전도할 목적이었죠. 놀랍게도 죄수들은 성경 읽는 소리를 싫어하지 않았고
더구나 성경 읽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간수들마저도 성경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함께 수감된 양반들 4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한 번에 40명이나 되는 양반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에 없던 놀라운 일이었죠. 그 양반 중 여럿이 장차 기독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02년 9월, 콜레라가 대한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 3천여 명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죠. 한성 감옥도 예외는 아니었고, 한성 감옥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4, 5일 만에 60여 명이 사망할 만큼 위기의 상황이었죠. 이승만은 에비슨 선교사에게 콜레라를 치료할 의약품을 부탁했고, 에비슨 선교사는 한성 감옥 죄수들을 위해 의약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은 그가 1903년 5월 신학월보에 기고한 옥중 전도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혈육의 연한 봄이 5, 6년 옥고에 큰 질병 없이 무고히 지내며 내 외국 사랑하는 교중 형제 자매들의 도우심으로 하도 보호를 많이 받았거니와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작년 가을에 괴질이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세, 심할 때는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에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승만은 콜레라로 쓰러진 환자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콜레라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지만 말이죠. 이승만의 그 섬김은 병든 자들의 마음을 열었고 많은 이들이 이승만의 사랑과 섬김에 감동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릴리어스 호튼 여사는 이승만의 복음 전도의 열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성경에 감격하여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열광적으로 전파했다. 이승만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성 감옥에 수감된 직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성 감옥에는 날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성 감옥을 복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복당이 무엇인가요? 복이 있는 집, 복이 넘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감옥이 고통스러운 그곳이 복이 넘치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구원은 이승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이승만을 통해 한성 감옥에 자유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자유는 더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거룩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잠시 이승만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린 데 있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일부 죄수들은 죽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교수대로 끌려갔고, 또 다른 이들은 마치 사탄 자신이 영원히 옥자에서 군림하고 있는 듯 희망의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끝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았다고 믿었고, 예수가 당한 무고와 불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은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니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용사들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